3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촌락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농기계 정비소가 보이고요. 정리소, 농산물 저장고가 보입니다. 농기계 정비소는 농사에 사용되는 기계들을 수리하는 곳이고, 정리소는 쌀의 껍질을 벗겨내는 곳입니다. 농산물 저장고는 비닐하우스, 온, 과수원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돼지를 키우는 돼지 농장도 있어요.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걸 또 이야기해볼까요?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바닷가에 놀러온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도 있어요. 아래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보이고 고기잡이 배들도 보입니다. 어부들이 잡아온 생선을 판매하는 생선 집판장도 있고요.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을 먹을 수 있게 판매하는 횟집도 보여요. 오른쪽에는 김양식을 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바닷가 뒤쪽으로는 집들이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작은 논과 밭도 보이네요. 오늘은 촌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어요. 한 해 동안 기름벼를 수확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과일을 기르고 있어요. 가축을 기르고 있어요. 이처럼 농사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농사짓는 땅을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농촌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농촌이라고 합니다. 농촌은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정비소, 정리소, 농산물 저장고와 같은 농사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농촌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논이나 밭을 이용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일을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농업을 하는 곳, 즉 농사짓는 땅을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농촌이라고 해요. 드넓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김과 미역을 따고 있어요. 바다에서 김을 기르고 있어요.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팔고 있어요. 이처럼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촌이라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어촌이라고 합니다. 어촌은 주로 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업에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집판장, 횟집, 양식장 같은 시설들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고 김과 미역을 기르는 일을 어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바다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어촌이라고 해요. 나무를 기르고 목재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산에서 산나물과 약초를 캐고 있어요. 버섯을 기르고 있어요. 꿀을 얻기 위해 벌을 길러요. 이처럼 산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산지촌이라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을 촌락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가꾸어 베거나 산나무를 캐는 일처럼 산에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활동을 농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산을 이용해서 생산활동하는 곳을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오늘 농촌, 어촌, 산지촌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을 촌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촌락들은 주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씨나 계절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 자연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촌락에서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촌락에서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선 농촌에서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을 알아볼까요? 가뭄이 들어서 논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다 말라 죽게 생겼어요. 농사를 짓는 농촌은 가뭄, 홍수 등으로 기르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날씨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어촌에서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을 알아볼까요? 태풍으로 어선이 떠내려가고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어요. 주로 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어촌은 태풍이나 높은 파도 등이 어민과 어선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고 강풍으로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날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산지촌에서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을 알아볼까요?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밭이 망가졌어요. 산에서 버섯을 재배하거나 약초를 캐는 산지촌은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촌락은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날씨를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촌락에서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 잘 알았나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 네, 해안가에서는 해일 피해 주의해야겠지만 농촌 지역 낙과 피해가 걱정입니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이 불면 심한 경우 하천이 범람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비 요령 조진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애써 키운 커다란 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빗물을 머금고 나무에서 떨어진 복숭아들은 쉽게 뭉개집니다. 이게 낙과가 좀 심한 편입니다. 지금 한 20%는 이게 지금 망가진 것 같아요. 비 피해로. 수확을 앞둔 벼는 한쪽으로 완전히 누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모두 쓰러진 겁니다. 내 이런 거 처음이요. 내가 81살인데 81살 동안에 여기서 농사진 사람인데. 비닐하우스 철제 파이프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비닐도 찢어져 날립니다. 물에 잠긴 채소는 생육이 중단돼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이 푸르게 이 부초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해가 뜨고 하면 작물 생태 장애를 해가지고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과일이 떨어지거나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말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제8호 태풍 바비는 과수원과 논 등 1,700여 헥타르에 피해를 입혔고 이달 초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은 농경지 19,900여 헥타르를 휩쓸었습니다. 두 태풍이 일으킨 농작물 피해만 축구장 2,900여 개 크기에 달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과수나무는 버팀목이나 끈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나무 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어야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논두렁이나 제방은 무너질 만한 곳이 없는지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테이프로 고정하고 토사가 흘러들어 농작물을 덮지 않도록 배수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뼈대가 부러질 것 같으면 비닐을 제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근접해 강풍이 불고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다면 절대 밖에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강풍에 망가진 시설물이 덮치거나
불안한 물에 휩쓸릴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 집중호우 당시 단양에서 물꼬를 틀어 나갔던 70대가 실종됐다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곧바로 복구에 나서야 합니다. 넘어진 나무가 있다면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워 기둥에 묶어주고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뒤 약재를 발라줘야 합니다. 고추와 수박 등은 물과 토양을 통해 역병에 쉽게 걸릴 수 있어서 물을 빼는 대로 방제해야 합니다. 침수된 벼는 서둘러 물빼기 작업을 마친 뒤 여러 포기를 묶어 세워야 합니다. 피해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 내역을 열흘 안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공식 집계로 인정됩니다. 재해대책본부의 공식 집계에서 빠질 경우 새로 심을 종자나 농약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태풍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바다에서 해안가 쪽으로 계속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영향으로 파도가 높게 일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태풍 중심에서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해수면을 평소보다 한 70cm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해수면에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파도는 더욱 높고 커졌습니다. 우선 주연 백행원 기자가 파도가 덮쳤던 강원 삼척 항구를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임원항을 덮친 건 오늘 오전 5시쯤. 태풍이 삼척 앞바다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삼척 원덕 지역 강수량은 103mm 정도로 비는 많이 안 내렸지만 예상치 못한 파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15m 그 정도 넘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높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는 건물이었습니다. 파도가 넘어오면서 이렇게 한 뼘 두께를 훌쩍 넘는 벽까지 완파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생활용품과 어구가 뒤엉킨 항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배들은 뒤집혀 스크류만 조금 보입니다. 대게 직판장은 부서지고 무너져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전봇대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임원항에서 전복된 어선만 20척, 어민들은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먹을 거 좀 덜 먹어가면서 고물 한 개 한 개 다 장만하라고 애를 썼는데 말은 못 편하지. 속상해가지고. 땀은 막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중장비와 인력이 동원돼 서둘러 복구가 시작됐지만 주민과 어민들이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태풍이 스치고 간 상처의 흔적이 크고 깊게 남았습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 오늘은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해서 살아가는 지역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어요. 이런 촌락들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절이나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변화에 따라 생활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촌락의 모습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